자, 교재 135페이지. 자, 교재 135페이지. 자, 이제 우리 임계탄 이제 뒷부분을 여러분 들어갈 텐데, 일단 임계탄 앞부분이 EBS 이제 수록 부분에 이제 일부가 여러 번 됐었고, 이제 임계탄 일부, 이제 뒷부분이야. 근데, 아까 선생님이 이제 우리 조교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일단 해석본은 많이 있어, 얘들아. 심지어 이제 여기 있는 것도 해석본이야. 이게 이제 원문은 한자로 너희들이 읽을 수준이 여러 번 안 되거든. 이게 이제 해석본인데 이 해석본에 주석을 달아도 선생님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그리고 이제 여기 뭐 소실된 글자도 있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임계탄과 관련된 자료를 이번에 한번 다 찾아봤더니 없어, 자료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임계탄 자체가 선생님이 이제 뭐 수능에서도 이렇게 출제 가능성이 높은 작품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해석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그나마 얘들아 생각해봐. 자료 같은 게 있어야 우리가 공부를 할 거 아니야. 그런 자료조차도 없다고.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뒷부분은 출제 가능성이 뭐 거의 뭐 1, 2%라고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흐름 위주로 내가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하고 그리고 너무 많아. 두세 개씩 해석이 되는 게. 그래서 쌤이 일단 흐름 위주로 얘기를 좀 해줄 테니까 자, 요것만 좀 알고 있으면 돼. 자, 여기 잠깐만 보자. 자, 임계탄은 자, 우리 이제 앞부분 여러분 수업을 좀 했으니까 자, 임자년하고 개축년에 백성들의 굉장히 힘든 삶, 고통스러운 삶을 제재로 이제 글을 써 나간 거야. 맞죠? 그리고 우리가 저번 주에 임자년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전에 얘기를 했었지. 그쵸? 그 전에도 되게 심했지만 무슨 년이 지금 제일 심하다? 임자년이 되게 심하다. 이제 좀 이따 이제 개축년 얘기도 여러분 나올 텐데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백성들이 힘들게 사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지. 뭐 있었어? 병충해, 벼멸구, 그 다음에 어때? 홍수, 가뭄 이런 것들이 있었지. 자, 이제 오늘은 그 중에서도 뭐에 가장 초점을 두냐면 부정부패한 관리들, 그 다음에 어때? 탐관오리들이 백성을 되게 괴롭혀. 이런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선생님조차도 해석이 안 되는 게 여러분 솔직히 있어.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논문까지 다 찾아서 선생님이 하나하나 여러분 다 분석을 해놨으니까 그냥 안 나와. 그냥 흐름 위주로만 그냥 간단하게 좀 보고 들어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135페이지. 자, 중간 부분. 자, 아마도 죽을 인생 영감께 나아가리. 자,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영감은 자, 누가 되냐? 장흥 사또 부사가 되는 거야. 자, 장흥 부상에 이제 영감께 나아가리. 자, 죽을 각오로 이제 직언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애달구나, 슬퍼. 우리 영감 관찰사와 교분 없어. 얘들아, 너희들 알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사또는 지금 정도라면 뭐 시장 정도 되는 거고 군수. 그 다음에 관찰사는 경기도지사야.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영감은 관찰사와 교분이 없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중앙에 어때 빽이 없는 거야. 자, 가명으로 가자단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가명은 자, 누가 있는 곳이냐면 관찰사가 있는 곳이야. 자, 관찰사가 있는 곳. 관찰사가 있는 곳으로 가자고 한들 말탈 일이 있을런가. 버선이 없었거니 겨우로 어렵구나.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글의 화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영감을 좀 오해하고 있어. 뭐냐? 우리 영감도 되게 불쌍해. 장흥부사도 왜? 말도 없어. 그 다음에 뭣도 없어. 버선도 없고 그 다음에 옷도 없어. 행장이 정돈되지 않았으니 백성들아 가명에 가는 것을 삼가거라. 가명에 가는 것을 삼가거라. 그러니까 굳이 우리 영감 가서 괴롭히지 말자. 왜? 영감도 불쌍한 사람이야. 자, 그러면 일단 자, 이 부분까지는 요건 적어놔 얘들아. 자, 일단 영감에 대해서 연민의 태도를 갖는 거야. 저 사람도 불쌍해. 자, 그런데 이제서부터가 진짜야. 자, 그 다음에 읽어볼게. 여태까지는 이제 되게 영감이 불쌍하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
가명으로 급한 보고 자주 하사 우리 영감 공도한 줄 믿었더니 자 가명으로 급한 보고 자주 하사 자 우리 사또가 가명부사가 어디로 자주 가? 가명으로 자주 가는 편이야. 그래서 뭐 한 줄 알았어? 공도한 줄 믿었어. 자 밑에 봐봐. 공조라는 말은 공평하고 바른 도리. 이해 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에는 이 장흥부사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이었어. 아 저 사람 그 관아에 자주 가는구나. 관찰사 있는 대로 이거 우리에게 해주려고 자주 가네. 자 그런 줄 알았더니 공도 아니하고 뇌물이 공도로다. 얘들아 이 장흥부사가 관찰사에게 가서 뭐를 줘? 뇌물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장흥부사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 영감에 대해서 연민의 태도가 아니라 이제 무슨적 태도로 바뀌어? 비판적 태도로 바뀌는 거야. 뇌물. 자 사또 재음. 자 사또가 장흥부사야. 공명하여. 요건 되게 중요해. 공명하여 우리 고을 낫다 하고. 자 봐봐. 여기에 나와 있는 사또가 관찰사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이구 지금 흉년이 되게 심해요. 우리 고을은 그나마 나요. 그러니까 우리 고을은 뭐가 필요 없어? 구휼미가 어때?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또라이 새끼가. 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공명하여는 정말 공명한 게 아니지. 자 무슨 법? 비꼬는 거야. 반어야 반어. 자 공명하여는 자 반어적인 표현이야. 자 비파를 짊어진 자 춤을 추니 칼을 쓴 자 움직인다. 밑에 8번 말도 안 되는 재음을 내린. 여기에 나와 있는 재음이라는 건 뭐 이렇게 뭐 재판한 글, 뭐 처분한 글 이런 건데 비파를 짊어진 자 일어나 춤을 추니 칼을 쓴 자 움직인다 라고 되어 있지. 자 결국 요거는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장흥부사의 그 처분서 우리 고을은 이렇습니다. 이게 어때? 어처구니 없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파를 짊어진 자 일어나 춤을 추니 칼을 쓴 자 움직인다. 해석이 되게 어려워. 자 밑에 말도 되지 않는 재음을 내리는 거라고. 어처구니 없는 거야. 누구의 처분이? 사또의 처분이. 사또가 뭐라고 처분 내렸어? 우리 고을이 그나마 먹기 살기가 좋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자, 잘 봐. 금릉, 산양, 두사이요, 영주는 앞이로다. 자, 이게 장흥이지. 장흥은 옆에 뭐가 있냐면 금릉이 있고 산양이 있어. 앞에는 뭐가 있냐면 영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 고을이 이렇게 몰려 있는 거야. 새 고을 솔밭 사이 우리 고을 생겼건을 무엇이 낫다 하고 흉년이 심하지 않다고 결정했나. 이해가? 아니 다른 새 고을은 흉년이 심하고 우리 고을만 흉년이 심하지 않아요 라고 누가 얘기했어? 장흥? 부사가 얘기한 거야. 이 미친 새끼가 지금 계속 누구 까고 있는 거야? 장흥, 부사 까고 있는 거야. 자 이제 흐름 위주로 이제 쭉 갈게. 아무리 흉년이 이어진들 상납을 끊기는 소냐. 이제 세금을 내야 돼. 조정문서 쉬지 않고 세금 내라 재촉하니. 자 세금의 이름이야. 대동미, 거령미, 환자, 걸량, 봉전 여러 봄이 나르는 일. 집집마다 분량을 나르라 하고. 이해가? 집집마다 빨리 너희들 쌀 갖고 와. 세금별로 구별하여 조정해서 할당하여 일시에 세금을 재촉한다. 세금 빨리 내. 이리 하면 못하리라. 다른 감독 내었구나. 다른 감독 내었구나. 여기서 감독이라는 건 뭐냐면 자 세금을 걷는 관리야. 그러니까 세금이 너무 안 거치는 거야. 그래서 야 이렇게 하면 못 거치겠는데 하고 누구를 파견한 거야? 세금을 걷는 관리를 또 따로 파견한 거야. 콜 이해 갔어? 짐승 같은 호령 소리 여염집 집집마다 진동한다.
관의 명령 매석건이 명분을 돌라보랴. 내정을 장난하니 임진왜란 이랬던가. 임진왜란도 이렇게 심하진 않았어. 호수차지, 면임차지, 이정차지, 일족차지. 자, 밑에 보면 쉽게 말하면 이제 마을의 이제 그 관리는 아니고 요 정도 합니까? 지금 말로 뭐 통장 이런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 다 잡아 오게 가도. 왜 오게 가둘까? 뭐 빨리 거두라고. 세금 빨리 거두라고 오게 가두고 성화로 세금 내라 재촉하니 영가적 시절인가 듬증을 지게 하니 이제 어때? 피난을 하는 거야. 어와 난리로다. 이 난리 네 당하리. 많은 군사 쓸데없고 많은 재물 네 알리라. 요건 여러분 해석이 안 돼. 그냥 넘어가. 옆에다가 물음표 해놓고 그냥 넘어가도 돼. 5대 때에 버린 곡식 이 난리를 면할 건가? 매매 없어 버린 논밭 저 난리를 당할 건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5대 때에 버린 곡식 자 밑에 보면 이제 5대 때가 여러분 이제 나오고 이 난리를 면할 건가? 매매 없어 버린 논밭 저 난리를 당할 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무리 논밭이 있고 곡식이 있어도 이 난리를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냥 그 정도로 해석하면 돼. 참 글을 그지같이 써가지고 자 집안 물건 약갈 것을 그리그리 탕진하고 가는 걸객 오는 걸객 저 아니 피난인가. 자 사람들이 이제 세금 내지 못하니까 뭐 다녀? 피난 다니는 거야. 자 타도 각 고을 먼 길 밖에 이고지고 흘렀구나. 사람들이 이제 다니는 거야. 동서남북 갈림길에 갈 데 없는 저 걸개가 눈보라를 무릅쓰고 어디로 향하는가. 잔잔한 부는 따뜻한 언덕 밑을 제 집같이 반기는가 그랬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피난을 가는 거야. 추워. 근데 어때? 잘 데가 있어 없어? 없지. 그나마 이렇게 봐. 언덕이 이렇게 있으면 요 밑은 따뜻해. 여기서 어때? 자기 집처럼 있는 거야. 이해 갔어? 흐름만 알면 돼. 쉬는 듯이 앉아있다가 결국 거기서 뭐해? 자는 듯이 죽는 거야. 자, 물에 빠진 사람은 구런 동그라미 쳐봐. 구런의 충절인가? 산에 죽은 저 사람은 백이숙제 동그라미 충절인가? 자,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게 있어. 구런이라는 사람하고 자, 동현아 혹시 백이숙제라는 말 많이 들어봤어? 백이숙제 완전히 들어봤니? 보통 지조와 절개의 상징이야. 이 사람이 아니야. 근데 여기서 이거 적으면 안 돼. 이 사람이 지조와 절개를 지키다가 결국 이제 산속에서 죽어간 사람들이야. 근데 여기서 구런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오른쪽은 충절이라고 나왔지만 충절 때문에 쓴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모두 뭐한 사람이야? 굶어 죽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구런하고 백이숙제를 여기서는 절개에 초점을 두지 말고 굶어 죽었다에 초점을 두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봐봐. 사람들이 백이숙제 같아. 그럼 사람들이 충절이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때? 죽었다. 굶어 죽었다. 길 옆 구렁 쌓인 주검 시체지 주인 없는 혼 어쩔 수 없다. 모든 살가죽은 까마귀 때 쪼아먹고 사지와 해골은 개들이 다투는구나. 이해가지? 보기에도 참혹하다. 저 지경을 네 면할까? 죽지 못한 모진 목숨 하늘 뜻만 바라더니.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제 그 다음은 나올 만한 여지가 조금 있어. 왜? 해석이 명쾌하고 스토리가 여러분 있어. 자 이제 잘 봐. 전 감사 이광덕이 감진사로 온다 하니 자 밑줄 거 이광덕 감진사 밑줄 거 놓고 자 감진사는 쉽게 말하면 어사야. 오케이? 자 누가 어사로 와? 이광덕이 어사로 온 거야.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이광덕이 자 어사로 오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예전에 이곳에서 선정을 베풀던 사람이야. 그 사람이 이제 다시 뭐로 와? 어사로 오는 거야. 그럼 좋겠어 안 좋겠어? 좋겠지. 왜? 우리의 사정을 알 거 아니야.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광덕. 자, 이광덕. 감진사.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광덕은 자, 선정을 베풀었던 사람이야. 꼭 알아둬야 돼, 이거는. 자, 어와 백성들아, 이 안이 돌틈에서 뭐를 봤어? 부처를 본 거야, 얘들아. 돌틈에서 부처를 봤어. 어떤 뜻일까? 이 힘든 와중에 누가 왔어? 이광덕이 온 거지. 이광덕을 지금 뭐처럼? 부처처럼 생각하는 거야. 반가워, 안 반가워? 반가워.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자, 이광덕이 오는 것에 대한 반가움이야. 자, 지난 일을 잊지 않는 이 백성들, 지난 일, 이제 이해 같이. 지난 일은 이광덕이 선정을 베푸던 일을 잊지 않은 이 백성들, 그 소식이 기쁘고 다행이라. 호남 땅에, 자, 이게 이제 전라도니까, 흉년, 경중, 오교가며 살피시니, 자, 살피시니의 주체는 누구? 이광덕. 그 은혜를 잊지 못해 노래를 부르는구나. 누가 노래를 불렀을까? 백성들이 어때? 노래를 부르는 거야. 준맛하고 맞이하기 몇 곳이며 늙거나 젊거나 너무 좋아 날뛰었다. 사람들이 이광덕 가는 데마다 와 이광덕이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덕택을 고루편이 각 음마다 골고루 혜택이 있어 우리 고을 억울하게 흉년 등급 정해진 일 저절로 해결되니 모든 부역 줄여주고 진율에만 힘을 쓰네. 얘들아, 지금 일이 아니야. 언제? 예전에 이제 이광덕이 이런 선정을 베풀었던 거야. 그럼 과연 이 사람이 어떨까? 자, 감진사의 어진선정 이밖에 또 없거늘. 자, 밑줄 그어. 이밖에 또 없거늘에다 밑줄 그어놓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광덕 같은 사람이 또 있어 없어? 없어. 이광덕 같은 수령이 사또라고 하자 그냥. 이광덕 같은 관리가 없는 거야. 흩어진 각 고을의 여릅 수령 본받아서 시행한 이가 몇몇인고, 결국 이광덕의 이런 선정을 본받아서 베푼 관리들이 있어 없어? 없어. 자, 본받아서 시행하니 몇몇인고. 자, 이거는 어때? 시행하니가 없단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이광덕의 선정을, 자, 이광덕이 좋은 역할을 했어. 그럼 주변 사또들이 배워야 돼. 누구도 배워야 돼? 우리 장흥 부사도 배워야 돼.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 고을 개꼬리를 묻어든들 아무련들 족제지펄 되겠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할게. 개가 족제비가 될 수는 없어. 천성은 변하지 않아. 누구의 천성은 변하지 않았을까? 장흥 부사의 천성은 변하지 않아. 그냥 개 같아. 이해 가요? 자, 이 부분은, 자, 장흥 부사는 변함이 없어. 비판하는 거야. 개새끼. 새끼.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장흥 부사를 깝니다. 오케이? 자, 누구하고 대조야? 이광덕하고 장흥 부사는 대조야. 원통하고 절박하다. 말라버린 백성들은 무슨 죄로 죽기는 백성이요 속이기는 아대부라. 백성들을 속이는 게 누구야? 아대부야. 그럼 아대부는 당연히 누구? 장흥 부사야. 애달프다. 감진사를 고을마나 보냈던들 가련한 저 인명이 그토록 죽었을까? 얘들아, 감진사가 아까 누구였어? 이광덕이지. 이광덕이 오긴 왔었는데
고을마다 가지는 않은 거야. 우리 고을에 왔어 안 왔어? 안 왔어. 안 왔으니까 사람들이 다 저렇게 죽어가는 거지. 자, 관아 규정 거짓 꾸며 진율한다 이름하여. 자, 이모년 해 저물고 드디어 뭐가 와? 개축. 자, 아까 얘기했지? 이모년에서 이제 개축년이 된 거야. 다가온다. 우리 영감 신통하사. 자, 밑줄 거 우리 영감. 자, 영감은 여기서 장흥부사 신통하여. 신통하여는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야? 좋은 말이야. 근데 그럼 여기도 당연히 무슨 법? 반어법이 있어요. 자, 우리 영감 신통하여 굶주린 백성들을 어찌 미리 알았으리. 사람 수에 마련하여 세 등급으로 나눠두고 수에 맞게 문서 만들라 엄중히 명 내리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봐봐. 자, 여기 봐. 일단 마을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눈 거야. 얘는 잘 사는 사람, 얘는 중간, 얘는 못 사는 사람. 그럼 그걸 뭐 해야 돼? 조사를 해야지. 누가 잘 살고 누가 못 사는지.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장흥무사는 미리 잘 사는 사람, 중간, 못 사는 사람을 미리 다 지가 해놓은 거야. 그리고 거기에 어때? 그냥 끼워 맞힌 거라고. 이해가? 왜? 거기서 남는 건 지가 이제 뽀찌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자, 요망한 향촌의 유지들이 어길 사람 뉘 있으리 8사람 사는 집을 두세 싼다 뽑아내니. 얘들아, 한 집에 굶주린 사람이 8명이야. 그런데 몇 사람만 있다고 뽑아? 두세 명만 있다고 뽑아내는 거야. 누가? 장흥부사가. 굶주리든 잘나지도 못한 백성 진율에서 제외하니. 이해가지? 문서에 못 든 불쌍한 사람들, 눈물 지고 사설한들, 관리의 명령을 매신 저 면임이. 자, 면임은 하급관리야. 하급관리가 가감 더하고 빼는 것을 어떻게 하니? 그러니까 자, 여기 봐. 이 하급관리는 누구의 명을 받았어? 사또의 명을 받았지.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어때? 넣다 뺐다 해. 그걸 우리가 어때? 어떻게 할 수가 없지. 포기하는 거야. 장흥에서 타온 양식 처음서부터 끝까지 이러하면 주나 마나 서러워라. 타나 마나 너나 없다. 얘들아, 생각을 해봐. 8명이서 지금 굶어 죽는데 그 집에 어때? 두세 명만 먹을 걸 줘. 그럼 그걸 어때? 타나 안 타나? 굶어 죽는 건 똑같은 거지. 진율을 못했으니 해석돼? 나라를 구해야 되는, 백성들을 구해야 되는 관청이 백성들을 못 구했으니 해연청이 거꾸로 매달렸구나. 그러니까 할 일을 어때? 제대로 못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돼. 자, 대동청을 피해가며 서역청을 살펴보니, 이제 그 관청 이름이야. 저 환자의 이자가 어디 쓰였나? 성안에서 빠뜨리니 임장자 동그라미 쳐 임장자의 생애로다. 어와 답답하다. 소경 도감 동그라미 눈을 뜨소. 야, 이 도감 새끼야, 눈 뜨고 이래. 뱃석 감춘 천근에 25는 도서원 동그라미 도서원 내 알리라.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동그라미 친 셋은 그냥 부정부패하는 관리야. 그냥 이 부분은 얘들아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관리들이 계속 부정부패하는 얘기구나. 그냥 쭉 그런 얘기가 이어진다. 그 정도만 알면 돼. 세부적인 내용 몰라도 돼. 쌍남금 가을빛깔 배겨금을 각면서원 뉘 모르리. 쉽게 말하면 그 좋은 재물들은 다 누가? 관리들이 다 가져간 거야. 탐관 오리 검은 마음 잇따라 일어나니 속임을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으리라. 자, 이제 탐관 오리들의 그 부정부패가 다 드러나는 거야. 크고 작은 일을 살펴 백성을 구해내기 수령이 할 일이라.
하지만 이 장흥부사는 부끄러움을 모르거니 이 시절 어쩔 수 없다. 탐욕이 흘러넘쳐 욕심은 하늘에 닿아 청백리는 바라지 않아. 청백리는 아주 깨끗한 관리야. 우리 청백리 안 봐라. 누구를? 도적을 책망하랴.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도적은 궁극적으로 누구야? 도적. 그렇지. 탐과 논의를 가리키는 말이야. 그래, 너 책망도 못해. 아유, 넌 그냥 그런 새끼야. 강보의 어린애도 배고픔을 알고 올 때 살기를 좋아하고 죽기를 싫어함은 사람의 당연한 마음이라 배고픔이 절실할 때 서로 도덕질이 예사로다. 자, 도적질 미출고. 이 도적질은 달라.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서로 도적질을 해. 그럼 이 도적질은 누가 하는 거야? 백성들이 하는 거야. 솔직히 이거 혼자 하면 해석이 될까? 절대 안 되지. 나오기 힘들어. 염치 없는 이 욕심이 북이 빈천 네 없으리. 사람들은 어때? 다 북이 이렇게 살고 싶어. 참 대흉년 보려거든 각 관아에서 훔칠 물건 살펴보소. 이곳저곳 부자들아 이 시절 만난 후에 친척 구제 이웃 구제 바라지는 못하여도 그래 부자들아 나 너희들 마음 알아. 아, 너희들 다른 사람들 불쌍한 사람 구제는 못해도 이슬 같은 네 목숨이라 부모 공양 잘하여라. 좀 생뚱맞지. 부자들한테 뭐라 그래? 야야 너 이웃 구제 친척 구제 안 해도 돼. 뭐 하면서 살아? 부모 공양 잘해.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돼. 근데 너무 또 생뚱맞지 않냐, 그치? 스토리가. 자 이제 뒷장 넘겨서 자, 말세를 생각 않고 농민들의 갈망함을 모른 채 관리들이 법 어기며 세금 걷어 후손에게 전하려나. 이해가요? 이렇게 이제 세금 같은 거 걷으면 이 악영향이 누구에게도 미쳐? 후손들에게도 미치는 거야. 자, 그 다음 이제 쭉 한번 읽을 거야. 세상을 살펴보니 시비도 부질없다. 누가 부러워? 귀머거리, 소경이 부럽구나. 그저 무식하게 사는 것이 소원이라. 시절이 험난하여 사람을 다 죽일째 참혹한 돌림병조차 천지에 금을 되어 굶주리고 헐벗어도 겨우 남은 백성들을 걸리는 이 다 죽는 거. 이해가지? 그나마 굶주리고 헐벗어도 살아난 백성들이 있어. 그런데 뭐가 나서? 돌림병이 나서 다 죽이는 거야. 백성이 없는 후에 국가가 어찌 있으리. 나라가 나라도 아니고 백성이 나라야. 백성이 백성 아니어 먹고 입어야 백성이야. 먹고 있는 백성이 다 없으니 이 시절 어디 될까? 얘들아 생각을 해봐. 백성이 없는데 나라가 유지될 수는 없겠지. 백성이 최고야. 입이 써도 말 못하고 어쩔 도리 없음이라. 노심초사 몹시 놀라 기운이 꺾이었다. 사람은 분간하지 못하면서 사람을 먹게 된 게 강진뿐인가? 얘들아 그 당시에 전라도 강진에서 사람들이 너무 배고프니까 서로를 막 먹었단 그런 얘기가 있어. 근데 그 얘기가 과연 강진에만 있었을까? 그 얘기야. 옹성문 문을 굳게 닫아 변고를 알리고 호소하리 니 있으리. 그러니까 이 지방 관리들이 백성들이 참혹하게 살아가지 그거를 외부로 발설하지 못하게 꽉 성문을 닫은 거야. 폴? 이해 갔어? 왜? 자기가 정치를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 이 사또들이. 변고를 알리고 호소하리 니 있으리. 황황한 이 시절에 할 말을 다 하자면 배를 골아 돌림병에 빈창자는 끊어지네. 고륙산전 저기 안 한 거 아니에요? 사람을 먹게 된 게 강진뿐인가? 고륙상잔이 뭐야 얘들아? 뼈와 살을 서로 다투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사람들끼리 어때? 서로 잡아먹는 거야 얘들아. 이게 뭐냐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알아도 너희들 그 6.25 있지 6.25
6.25가 동족상잔의 고륙상잔의 비극이야. 서로 싸우는 거야. 이해가? 그런 말 들어봤지? 동족상잔의 비극 이런 거.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고륙상잔. 사람들끼리 어때? 서로 먹는 거야. 저 흉한 일 무수히 있지만은 강진 말고도 있어. 여차 제 잘못을 들킬세라 숨기라고 명을 하니 이 연이 장할시고 밑줄거. 자, 이것도 무슨 법? 반어지. 이게 뭘 장해. 자, 성문을 굳게 달아 변고를 알리고 호소하리 누가 있으리. 황황한 이 시절에 할 말을 다하자면 배는 고라 돌림병에 빈창자는 끊어지네. 생계를 못 이우니 마음이 떳떳할까. 됐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먹을 게 없고 그러면 가족끼리도 서로 싸워. 자, 부모는 초나라 월나라 원수되고 옛날에 초나라하고 월나라가 되게 원수였었어. 그러니까 부모, 엄마 아빠가 서로 원수돼. 형제는 뭐하고 뭐야? 얼음하고 숯.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리지. 서로 싸우는 거야. 부부는 정이 없고 주인과 종은 의리가 없다. 가족을 못 살리니 친척을 구제하랴. 해석돼? 오케이? 먹고 사는 게 없으니까 이제는 친척, 가족끼리도 이제 싸우는 거야. 사지를 못 쓰거들 어린 아들 업을 쏘냐. 쓴박이 쑥뿌리를 소금 없이 삶아 먹고 그냥 풀떼기 먹는 거야 얘들아. 솔잎죽 무릇죽과 모시뿌리 느릅떡을 가지가지 장만하여 별미 삼아 아침 저녁 먹어보니 얼굴빛은 울긋불긋 뱃속에서 천둥을 친다. 왜? 그거 먹을 게 못 돼. 그걸 어때?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야.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별미도, 별미는 맛있는 거거든. 그럼 이것도 어때? 반어지. 그치? 그걸 딱 먹으니 어때? 뱃속에서 우르릉 천둥 치는 거예요. 왜? 못 먹을 걸 먹으니까. 전이든 죽이든 옛사람 자, 그 다음 읽어볼게. 귀 있어도 못 듣고 눈 두더도 못 보다니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 거죽이 뼈에 붙어 이마에 10배로다. 전이든 죽이든 옛사람은 편했구나. 해석돼? 그나마 옛날 사람들은 뭐를 먹었어? 전이라도 먹고 뭐라도 먹었어? 죽이라도 먹은 거야. 지게미와 쌀겨도 못 얻었으니 전이든 죽이든 바랄 소냐. 그런 것도 어때? 기댈 수가 없어. 한 달에 9끼란 옛말은 어때도다. 자, 한자성 하나가 있는데 몰라도 돼. 우리 굉장히 가난함을 나타내는 한자성어로 삼순구식이 있어. 삼순은 30일이야. 30일에 몇 끼를 먹어? 9끼를 먹어. 넌 하루에 몇 끼 먹니? 4끼 먹어. 그럼 한 달이면 120끼를 먹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옛날에는 너무 가난함을 이룰 때 한 달에 9끼밖에 못 먹은 거야. 자, 그런데 그것도 부러운 거야. 한 달에 9끼란 옛말은 헛되도다. 솥 위에 이끼자라 무엇이 써 9끼인가? 이해가? 한 달에 9끼도 못 먹어. 죽고 삶이 운명이라 이 어인 말이런가? 굶어서 죽는 것도 운명인가? 가난은 선비의 일상이라 어인 말인가? 옛말에 이런 거 있지. 선비는 가난해야 된다. 지랄. 이러려고 가난이 선비의 일상인가? 어와 이 모습을 누구에게 말할 것인가? 이런 일 저런 일을 어이하여 잊어볼까? 자, 여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에 단사표음. 자, 단사표음. 자, 이 단어가 여러분 왜 되게 중요하냐면 우리 단사표음, 단표노항 우리 고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용어야. 보통 여기에 나와 있는 단사표음은 자, 밑에 봐봐. 해석이 뭐라고 나오냐면 도시락밥과 표주각 같은 말로 소박한 생활을 비유해.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고전에서 단사표음이 나오면 자연 속에서 가난하지만 행복한 삶을 의미해. 보통은. 근데 여기에서는 어때? 좋은 말이 아니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단사표음은 부정적인 의미로 찢어지게 가난한 거야. 찢어지게 가난해. 절대 뭐 안분지족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자, 찢어지게 가난한 거야. 단사표음 손에 들고 우환이나 피하려나
주진초는 막막하고 무릉도원 아득하다. 무릉도원은 우리 많이 들어봤지. 이상향이야. 뭐 이상향이 있을 리가 없지. 두류산, 만수동 이 시절 잊으리라. 두류산 만수동도 어때? 무릉도원하고 같은 말. 얘들아 이렇게 힘들게 사니까 무릉도원 같은 건 어때? 꿈도 못 꾸는 거야. 돌이켜 생각하니 그래도 뭐 해야 돼? 살아야 돼. 그래도 살아야 돼. 그래도 살자.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 해석이 어려워. 잘 들어. 잘 들어. 이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대. 자, 공자 동그라미 쳐. 공자는 그 다음에 그 밑에 안회 동그라미 쳐. 그 다음에 한신장군 동그라미 쳐. 자, 밑에 줄 동탁 동그라미 쳐. 아니야, 동탁은 세모를 치자. 자, 다시 공자 동그라미, 안회 동그라미, 한신 동그라미, 동탁은 세모. 자, 여기 봐. 여기 봐. 너희들 공자 딱 봐도 어때? 좋은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야? 공자? 좋은 사람이야.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친 사람들은 뭐냐면, 자, 보세요. 올바른 도리를 가졌던 사람이야.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가난했어. 이해가? 자, 너 혹시 삼국지의 동탁 알아? 동탁. 알지? 탐욕의 상징이야. 자, 그럼 이 사람은 탐욕의 상징인데 부자야. 이 얘기를 왜 했을까? 너희들도 가난하지만 그래도 뭐 올바른 도리를 다 해라.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자, 올바른 도리의 가난하지만 올바른 도리의 어때?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 자, 읽어볼게. 자, 공자는 진체에서 탄식을 했어. 밑에 7번 봐봐. 어때? 공자는 7일 동안 굶었었지. 아내의 빈 밥그릇 1000년 전에 뚜렷했고, 아내는 어때? 밥그릇이 비어있어. 가난해. 한신장군 계책 없이 빨래하는 아들에게 어때? 밥을 얻어 먹었지. 이 세 사람들은 모두 어때? 가난했던 사람들이야. 하지만 동탁의 부른 배는 혼자 풍년 만났던가. 자, 해석됐어? 자, 이제 오른쪽. 과연 이때로다. 하늘이 지은 허물 피하고 한탄할 소냐. 이해가? 오히려 올바른 사람들은 가난하고 탐욕스러운 사람들 잘 살고, 그러니까 하늘의 도리가 제대로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야. 하늘이 지은 허물 피하고 한탄할 소냐. 그러면 다시 하늘이 지은 허물에다 밑줄 거. 자, 하늘이 지은 허물. 자, 이렇게 적자. 올바른 사람은 가난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은 잘 살고. 자, 그렇다고 우리가 한탄만 할 수 있겠는가? 삶과 죽음이 한 번임은 사람마다 마찬가지. 내 어이 깊이 생각하리. 어와 남은 백성들 천신만고 끝에 살아나서 다시금 하늘이 좋은 기회 주셨으니 다행히 너희들은 일단 이 와중에도 살아남았지. 편한 운수 다시 만나 백성을 구한 후에 윤리와 삼강오륜 밝아지리.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어. 그래도 이 사람은 어떤 전망을 갖고 있어? 자,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는 거. 자, 그래도 낙관적인 전망을 해. 자, 장자방은 곡식을 끊었어. 신선되려 경전을 읽었어라. 자, 장자방 동그라미 쳐놓고. 자, 장자방은 곡식을 끊고 오히려 뭐가 됐어? 신선이 됐어. 요행이 살아남은 저 번님아, 올해만 무슨 일이든 힘써 하소. 진화이 천일 동안 면례 남을 먹었도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진희.
자, 여기 봐. 얘는 신선이 된 사람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진이는 어때? 먹을 것이 생긴 사람이야. 됐죠? 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두 사람은 다 선망의 대상이지. 그러니까 한 사람은 굶었다가 신선이 된 거고 한 사람은 굶었다가 나중에 어때? 먹을 게 생긴 거야. 우리도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란 얘기야. 나 역시 캐고 먹고 누웠노라. 오늘부터 슬프다 이런 말씀 다 하자면 끝이 없다. 우리 슬프다고 하지 말자. 응? 좋은 날 올 거다. 주나라 백성들의 황금 대시와 삼전가를 유민도와 한과지로, 자, 유민도 동그라미 쳐 이 끝에 그려내요. 자, 얘들아, 지금 이 사람이 이 임계탄을 쭉 적었지. 자, 이 끝에다가 뭐를 적을 거냐면 주나라 백성들의 시와 상전가와 유민도. 자, 유민들은 뭐냐면 유민들을 그린 그림이야. 자, 한 가지로 이 끝에 그려내요. 그러니까 하나만 알아도 이 글 끝에다가 여기 봐. 유민도를 딱 그리는 거야. 이 유민도는 백성들이 막 피난 가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거야. 이해가? 그러니까 글로만 보면 여기 봐. 우리 아까 이거 기억나? 전 시간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글을 장에다 이렇게 붙인다고 그랬잖아. 보라고. 근데 거기에다가 어때? 글 말고 그림까지 이 참혹한 걸 그림으로 붙여놓으면 더 좋겠지, 효과가. 오케이? 이르자면 목이 메고 보자 하면 눈물이 난다. 10겹 싸서 동봉하여 100번 절에 머리를 조아리고 님 계신, 이 님은 누굴까? 구중궁궐이니까 임금이지. 임금 계신 구중궁궐에 드려볼까 하노라. 왜? 이런 참상을 누구에게? 임금에게 전달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문이 다 끝이 났어. 자, 해석이 돼?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냥 흐름 정도만 여러분 알아두고 난리더라고. 실제로 내가 이거 검색해보니까 수만이에서도 이 작품 어떻게 공부해라고 애들끼리 막 서로 얘기하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이게 선생님이 어쨌든 선생님의 배경식과 조사해서 내가 가르쳐줄 수 있는 건 다 가르쳐줬으니 그냥 요 정도만 여러분 알아두고 그냥 되게 힘든 백성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 정도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진도 나가도록 하고 자, 여러분 이제 고전시가 종강입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나중에 수능 전에 내가 꼭 다시 한번 들으라 그러는 작품들은 꼭 챙겨서 들어주면 돼. 알겠죠?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